여러분은 성공한 인간관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친구들이 많은 인싸가 되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진정한 친구, 한두 명만 있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시나요?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되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 분노, 슬픔, 질투, 부러움과 같은 감정으로 힘들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니까요. 인간관계에 관한 철학자 중에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가장 비슷한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성공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입니다. 강연 도중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워런 버핏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아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대해 단순히 혼자 살아라, 친구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철학은 훨씬 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는 존재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이 욕망이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의지는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끝없이 원하는 힘입니다. 돈을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 성공하고 싶어 한다. 결국 이것이 욕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은 여기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악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 때문에 서로 충돌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같은 승진 자리를 두고 경쟁합니다. 형제끼리도 부모의 관심을 놓고 경쟁합니다. 친구끼리도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연인도 사랑하면서 동시에 상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즉, 인간관계의 많은 갈등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현대 심리학의 이해관계 충돌 이론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욕망 때문에 서로 힘들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을 이해하려면 사람은 욕망 덩어리인 존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중 하나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독은 약점이 아니라 힘이다. 저는 이 말을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사업에 처참하게 실패했을 때 철저히 혼자 지내면서 제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는 쇼펜하우어라는 이름만 들어봤지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혼자 지내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쇼펜하우어의 말과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하고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정신일수록 고독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자기 성장의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면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이 빈약할수록 사교적이다. 그는 지적, 정신적 삶이 풍부한 사람은 혼자서도 생각하고 즐길 거리가 많기 때문에 고독을 즐길 수 있지만 내면이 빈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오락을 찾으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공허하고 외롭다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나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행복한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그 사람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만나는 관계는 오히려 그 감정만 키울 뿐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외톨이 같고 인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씩 가져보세요. 선택권을 하나 더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좋고 혼자 있는 시간도 좋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인생이 한결 더 편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로 고통받지 않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고통받지 않는 해결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수록 실망도 커진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친구라면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해해줘야 한다. 동료라면 나를 배려해야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구와 문제에 더 관심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기대를 줄이고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관계 만족도는 상대가 얼마나 완벽하냐보다 현실적인 기대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 벗어나라.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명예욕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보다 남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싫어하면 어떡하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는 타인의 평가는 끊임없이 변하며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도적인 사람일수록 모든 사람의 호감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마음가짐,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격과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상대를 바꾸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바꾸려 하고 친구를 바꾸려 하고 직장 동료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는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마음가짐. 진정한 인간관계는 소수면 충분하다. 쇼펜하우어는 친구의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인간관계가 피상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친구란 어려울 때 남는 사람, 이익이 없어도 곁에 있는 사람, 솔직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SNS 시대에는 수백, 수천 명과 연결될 수 있지만 실제로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은 극소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포기하라고 말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사람을 이상화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기대를 줄이고 인정을 구걸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성숙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하나만 기억하세요. 사람 때문에 힘든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야기를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아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